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이번 주제는 빛과 생명,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입니다. 빛과 생명,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 방정식인 에너지걸 MC 스퀘어의 논문이 1905년 발표된 이래 2000년으로 들어 빛과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많은 과학자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전하는 I 즉 생명을 만드는 방법, 빛으로 자극하는 광유전학과 광유전 자극 기술, 빛에서 물질을, 물질에서 빛을 생성하다, 우주에서 레이저로 지구의 동영상을 쏟아를 살펴보고 끝으로 SF 영화에 선한 존재이든 악한 존재이든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모두가 하늘에서 빛으로 이 땅에 오죠. 우리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러한 장면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근거적 참고문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문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를 소개할 빛과 생명으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빛과 생명,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늘은 세 번째 소개로 무성생식 중에 체세포 또는 피부세포 핵복제를 보겠습니다. 무성생식이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유성생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 즉 정자 없이 체세포 또는 피부세포의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이식하거나 아니면 체세포 자체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이식해 복제 배아를 만들어 동물이나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동물 복제 또는 인간 복제라고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복제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면 동물 복제나 인간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된 배아에서 만능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 분화시키면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재생의학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복제는 이루어지지만 인간 복제는 아직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동물 복제를 한다는들 동물 복제로 태어난 동물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직 완벽한 복제 기술을 우리가 터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는 이 방식으로 완벽한 동물 복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복제는 반드시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아 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생명윤리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금지된 방법입니다. 체세포를 채취해서 배양을 시킨 후 난자를 채취해서 핵을 제거한 다음에 체세포 핵 또는 체세포를 이식하면 그 다음 세포 융합을 하고 그 다음 세포를 분열하면 이렇게 배아가 됩니다. 이 배아를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동물들이 있는데
1996년에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복제한 양인 돌리가 탄생되었고 2005년에 우리나라의 황우석 교수가 복제한 개인 스누피가 탄생된 것입니다.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 분화시키면 각각의 210개의 장기로 성장시켜서 이식을 하면 난치병 치료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동물복제로 태어났는데요. 돌리는 2003년 2월 14일에 도살되었는데 6살밖에 안 된 돌리가 노화병 상태에 다다랐고 폐렴 등 각종 병이 걸려 도살시킨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복제 동물들은 빨리 늙어 죽는데 왜 빨리 늙어 죽는지 그 원인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된 동물들은 평균 2년이 안 되어 모두 병에 걸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체세포 핵복제에 의한 동물 복제는 아직 유전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방식입니다. 체세포 복제에 의한 줄기세포 추출을 보시면 첫 번째 2004년 2월 12일에 한국의 황우석 교수가 사이언스지에 복제 배아에서 추출된 만능 줄기세포의 추출 검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죠. 16명의 여성으로부터 난자 242개를 제공받아 이 중 30개의 초기 배아에서 단 한 건의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242분의 1이니까 그 성공 확률은 0.4%에 불과합니다. 여성은 한 달에 한 개의 난자가 생성되는데 16명 곱하기 12개 하면 192개의 난자를 기증받았는데 242개를 기증받았다고 논문에서 밝혔으므로 이에 대해 네이처지는 황 교수가 연구원들에게 호르몬 조소를 놓아 과배란을 유도했다고 제기하면서 이는 생명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황우석 교수가 2005년 6월 17일자에 사이언스지에 또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16명의 환자 체세포로부터 11개의 줄기세포를 추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네이처지가 앞의 내용과 똑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생명윤리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사이언스지에 통보를 해서 2006년 1월 20일에 황 교수의 논문,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논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윤리 위반이 있고 논문에 위조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체세포 핵복제는 황우석 교수의 논문으로 끝이 났고요. 그 이후에 2007년도부터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박사가 주도하는 마스터 유전자를 주입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이 대세가 된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아이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마스터 유전자를 주입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어떻게 추출하고 배양하고 분화시키는지를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